안녕하십니까. 미중 무역 협정과 교조적 다자주의의 태조, 미국의 국제 전략은 다자주의에서 냉전적 동맹주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1단계 미중 무역 협정의 의미에 대한 방송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1월 15일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에 담긴 지적재산권 협정과 지적재산의 제국이 되려는 미국의 야심, 이런 방송을 만들었는데, 이 방송을 만들고 한 3, 4일 뒤에 미중 무역 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협정안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고 그리고 사인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맺어진 협정이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와 함께 과연 중국이 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 혹은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약속 이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페널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담았고, 또 국제사회는 이번 협정에 안도를 했지만 평화협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휴전협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안 자체와 세부 사항, 그리고 미래의 과제들은 다른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언론들이 빠뜨리고 있는 측면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은 방송을 오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협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어떤 종류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혹은 미국 내 어떤 업종이 대중 비즈니스에서 수혜를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기사만 올립니다. 그러나 미중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제3국들의 입장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자 간 무역협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북미 무역협정, 3자 간의 무역협정인데, 그것도 캐나다, 멕시코와의 미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을 도출했습니다. 미국은 이 자신의 힘이, 자신의 국력이 투사될 수 있는 양자 간의 협상을 기본적인 협상 방식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협상을 해서 내 힘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은 내용보다도 협상 방식과 협정을 맺는 과정이 이 기타 국가들, 다른 나라, 세계의 큰 그림자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양자 협정의 의미가 기존의 WTO가 구축한 세계 질서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국 쌍방이 무역 협상을 할 때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만, 그러나 제3국의 이해를 침해해서 안 된다는 이런 오래된 규칙이 WTO에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WTO에 담긴 다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재 카나다가 가택 구금하고 있는 하웨이 몽안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명의 카나다인을 중국 내에서 구금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검찰은 그녀를 기소한 채로 있고, 카나다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사건이지만 향후 미국과 중국은 이와 같은 방식, 즉 힘에 의지하여 국제적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제3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양자 협정 속에는 이런 WTO의 전통적인 다자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EU는 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미중 무역 협정이 자신들에게 튈 불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1947년 가트와 1994년도에 WTO가 만들어졌는데, 핵심적인 원칙은 양자 협상 시 제3국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종의 교조적인 다자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미중 협정에서는 철저히 무시가 되었습니다.
무역 이슈는 아니지만 한국에 이제 사드를 배치할 때를 떠올려 봅시다. 이 롯데가 중국에서 입었던 피해에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실제 사드도 이제 미국 것이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이제 운용하는 것도 미국입니다. 그러나 피해는 이제 롯데가 입었는데 미국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정에서 이 수혜를 입을 미국 내 업종과 또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이해는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콩을 중국이 수입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아르헨티나의 콩 수출에 대한 입장은 뭐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WTO에는 비차별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제 Non-Discrimination Rule인데요. 다른 제3국의 이해를 이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규칙은 이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은 이 미국의 이런 일방주의적인 협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 이제 미국이 자국 내 수혜 업종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방을 희생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압니다. EU도 그렇고 캐나다, 뭐 일본, 한국도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의 국제 정치적인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냉전 이후, 이제 특히 1994년 WTO가 이제 출범한 이후, 이 미국은 원칙적인 다자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많은 양보를 개도국가, 우방국가에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미국의 공장지대는 점점 더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출범 초기에 WTO를 탈퇴하겠다고 이제 공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WTO 자체를 불신하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WTO를 없앨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을 WTO 위에 두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협정이 이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다자주의 무시 혹은 이제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양자 간 협상에서 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상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이제 미국의 교육국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중 간 무역 협상은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힘을 이용한 양자 간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달리 강조되었을 뿐 이해를 함께하는 핵심 동맹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무역 부문에 있어서 끊임없는 1호전을 겪어왔습니다. 산업시설도 떠나고 공장지대도 황폐화되고 이런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셀 수 없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의 문을 닫고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이 중국은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달러를 벌어서 군사적인 무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중국의 힘과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중국 내부의 서플라이 체인을 뜯어서 인도, 동남아, 그리고 미국 본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에너지 비용이 가장 낮으며 이 법인 세율 역시 이 역사적인 최저점에 있습니다. 아마 가장 낮은 부류 중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유럽에 비해서 이제 효율적인 노동 비용과 또 노동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대학은 현재 이제 STEM이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인데요. STEM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으며 이 양질의 기술 인력을 이제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고 이 창조와 혁신의 메카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라는 가장 큰 상품 시장을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국적 기업들은 트럼프의 협박이나 회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미국 내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제 이 자산은 12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 부채는 무려 300%인 이 40 트릴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는 이 경제와 일종의 금융 시스템이 디커플링 되어서 이제 분리가 되어서 경제 자체는 간신히 꾸려가고 있습니다만 향후 만약에 이 경제와 이 병등 금융이 커플링이 된다면 함께 합쳐진다면 어떤 사태에 직면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즉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한 봉쇄를 단행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적인 대중국 전략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세와는 반대로 인도와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벨트에는 현재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에서 뜯어난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이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트럼프 정권 초기에 가입을 꺼려했던, 실제로는 탈퇴했죠. 이 TPP에 다시 복귀하여서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TPP를 탈퇴했는데 다시 TPP 재가입을 검토를 지시를 하고 여전히 이제 현재 협상 중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 인도까지 함께 연합하는 블록을 형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미국이 고립주의나 일방주의 자체로 회귀했다기보다는 이 중국을 타겟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를 파괴하고 중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며 이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투자와 지원을 단행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전형적인 연합군 전략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 봉쇄가 목적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미국은 이 추상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원리주의적인 어떤 다자주의를 이제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적을 가정하고 우리 편, 이제 미국의 편, 미국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응하려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이나 이 국제 경제 정책이 다자주의의 완전한 무시나 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 집중된 힘을 인도 태평양 쪽으로 이동시켜서 중국에 맞서는 태평양 인도양 중심의 전략으로 축을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문제에 보다 깊숙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는 이제 유럽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과 인도양 쪽으로 움직여서 중국을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전통적인 다자주의 그리고 이제 WTO의 교리적인 어떤 다자주의의 틀을 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군사적 연합체를 구성하고 이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WTO의 어떤 평면적 다자주의를 탈피하고 미국의 국제 전략에 완전히 이 싱크로나이즈를 달성하고 또 미국 주도의 경제적 재편에 편승하는 길만이 한국의 국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미중 지적재산권 협상에 담겨진 이 무서운 의미와 궤를 같이 합니다. 중국의 IP 테프트, 이 지적재산권을 훔쳐가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 이 한국의 협상력으로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힘을 빌려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체결된 미국의 이제 1단계 무역협정에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국 내 연구소를 구축한다든지 혹은 이제 미국에서 이 지적재산권을 이제 출원한다든지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미국 내부의 어떤 지적재산권 관리 회사를 활용해서 이게 로펌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적재산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 회사를 활용하여서 중국의 침해로부터 미국의 힘을 빌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미국 기업과 조인트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루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미중 무역 전쟁은 한국이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힘의 각축장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최전선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미국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철저하게 일본, 인도, 호주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이 미국의 패거리, 이 미국의 연합국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홀로 떨어져서 이제 WTO의 어떤 원리적인 다자주의에 기대해야 합니다. EU, 유럽을 봅시다. 유럽에는 EU라는 울타리 안에 여러 국가들이 이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떨어져 나가면은 글자 그대로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이 다자주의를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에게는 미국 편이 되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옵션만이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제 문 정권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